존경하는 창원시 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 덕산동, 자운동, 풍호동, 장천, 행암, 수치를 지역구로 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창원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여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설명드리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한번 1번 보여주시죠.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시가 세계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중심 인류 명품 도시로 성장,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 목표에서도 국제 도시를 지향하고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2번 보여주시죠. 해당 조례 16조에는 공무원의 국제적 인재 육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21조에는 외국 주요 도시에 창원시 해외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 16조, 21조 관련된 조례 내용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시장님, 전임 시장님부터 있다면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언제나 상관없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관련 사업 혹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제 큰 방향성으로는 창원이 이제 글로벌 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경 최정훈 의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16조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국제적 어떤 역량을 좀 기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주로 교육에 많이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해외 시찰에 좀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 또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좀 발굴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 사무소는 굉장히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부처도 보면 그 각 부처마다 해외 사무소를 두는 데는 그리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부처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지자체에서 해외 사무소 운영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한번 그래도 좀 그 수요들이 있는지 한번 봐서 어렵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죠.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5개 국가의 6개소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 5급, 6급 직원을 1명을 현지로 파견을 하고 현지인을 2명을 고용을 해서 총 3명이서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별로 적게는 1억 3천만 원, 많게는 2억 8천만 원. 지역마다 이제 물가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전체에서 12억 9천만 원, 도비 100% 사업으로 6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죠. 해외 사무소를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전부 일부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저는 경상남도 조례입니다. 경상남도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경남무역이라는 출자 출연 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무역에 관련된 설치 조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해외 사무소에 창원시 공무원들 파견 보내는 형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 경남도의 예산 사항을 아까 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전 화면 보여주시죠. 예,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저기에 사무실 임대료뿐만 아니라 또 숙소라든지 저도 해외에 나가고 굉장히 1인당 한 3억 정도는 추가로 들 겁니다. 예를 3명 나간다면 꽤 많은 예산이 되는데요. 저기에는 이제 그런 예산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실제 운영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 수요가 좀 많은 곳, 지금은 수소 분야라든지 특히 이제 방산의
폴란드라는 이런 데 지금 보면 수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수요 베이스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예, 저 자료는 경상남도 의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고요. 지금 관련 예산은 10억 9천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사업의 한 절반 정도는 창원시의 사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TP 사업도 절반은 창원시고요. 뭐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사업소는 대부분 창원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무소에 하는 통상의 업무, 국제 교류 업무의 사실상 절반은 정도가 창원시 사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그 경상남도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과 창원시가 한 명 파견 가서 같이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포션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 창원시 관내 대학교도 많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장학 지도가 되겠죠. 뭐 오면은 뭐 해외에 연수를 보내준다든지 해외 인턴십을 하려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산이라는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관련 인재를 애타게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창원시도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인턴 프로그램도 청년 인턴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폴란드 뭐 무기 수출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기업들한테 지원도 좀 받고 창원시 관내 대학교한테도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도 좀 받고 창원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마련을 하면은 이 청년들을 해외 사무소를 연계해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도 이번에 그 폴란드 포츠난시를 가서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수요도 좀 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방산 기업에서 일부 이제 그 자기들이 트레이닝을 좀 받고 또 돌아가서 그 우리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에 또 폴란드 애들이 근무하는 그런 모델도 괜찮은 거고 또 아웃바운드로 여기서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또 해외에 진출하는 지금 그 방산기업 같은 데는 해외에 지금 브랜치를 두고자 하는 또 흐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원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항만 쪽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청년 인재는 계속 절대적인 수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파이가 작아들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인력들을 위해서는 해외 인력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해외에 있는 우수한 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대학한테 모든 것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도 그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해외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도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는 학생들도 보내고 또 현재 있는 공무원들과 다양한 어떤 현지 교류를 통해서 우호 도시라든지 좀 더 전진되는 진일보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창원시 직원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파견을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을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그 교류는 대학이 우선적으로 주 업무라고 보고요. 창원시의 기능은 내가 부수적인 업종이라고 보는데 아까 특히 이제 산업과 연계된 인력들에 대한 원활한 그 이동성을 좀 강화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분은 아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의 전문가분을 좀 뽑아가지고 상시 그 지역에 상주하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일차적으로 수행을 좀 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정말 수요가 더 많이 이제 폭증이 될 때는 상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는 게 좀 좋지 않은. 지금 보면은 사무소 하나 운영하는 예산이 2억 뭐 많으면 3억 정도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그 현지 체류비나 그것들은 급여나 현지 본인의 비용으로 대부분 처리하고요. 대부분 인건비 이외에 사무소 운영비만 창원시가 경상남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사무소에 창원시 직원을 파견 간다면 위탁 대행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고요. 운영비의 사무소 운영비를 일부를 부담하면서 저 금액보다 훨씬 절반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요. 인건비 말고 운영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부시장도 그렇지만 한번적으로 좀 깊숙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검토를 할 때 조금 우리 직원들도 해외 사무소를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준비하는 일도 필요할 테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움직이면서 직원들한테도 동기부여도 좀 되고 이런 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질의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의정연수 의원들이 의정연수 가잖아요. 갔다 오면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실 그 보고서를 직원들이 다 볼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대부분 안 보시겠죠. 몇 분 국장님들이나 시장님만 관심 있으면 보실 텐데 갔다 와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창원시에 적용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말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현장에서 의정 연수를 갈 때에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관계자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직접 같이 가서 보고 현장에서 토의하고 현장에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저희 의회 직원들 안들이 빼고 본청 직원대로 갈까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질의는 못 드렸는데 본청 직원, 저희 의회 직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본청 직원들도 꼭 현장에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같이 느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좀 허용되면 직원들 많은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예산을 상담해가지고 네. 예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시장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와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님 요즘 시정 질의에 자주 등장하시는데 최대한 짧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하기 곤란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 주시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감사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어요. 2019년도에 17건, 20년도 15건, 21년도 21건, 22년도 16건, 23년도 10건이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요. 단순히 숫자로만 볼 때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23년도에 근래 5년 사이 가장 긴 4개월, 7개월간의 긴 대규모 현안사업 성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 지역아동센터 38개소를 대상으로 3달간 감사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감사가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우리 23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유난히 길고 집요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데이터상으로 좀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징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지나친 감사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감사관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직원분들 우려는 제가 앞으로 업무하면서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좀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일단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단일 감사로서는 가장 긴 감사가 19년 2월경부터 20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17명 TF팀을 꾸려서 한 그 창원문화 복합다운 감사가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는 가장 긴 감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와서 저희가 지금 7개 감사과 말씀드린 것처럼 5조 5천억 규모인데 실제로 감사 과정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 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결재된 문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문답서나 확인서나 증거서를 면밀히 살펴서 조사가 있으면 개인별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길면 이틀이나 3일 정도, 그 다음에 한 사업당 사업비가 1조 9천억 2조짜리도 되지만 한 사업당 개인에게는 정말 길면 3일 정도, 그 다음에 한 사업당 인원은 정말 많으면 5명, 통상 4명 정도를 하고요. 처분에 있어서도 그 행정벌에 준하는 것은 정확치는 않지만 이 5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만 5명 내지 많으면 7명입니다. 그래서 처분 과정에 저희는 충분히 개인들의 그 고의성이 없다면
충분히 이 정상 참작을 했다는 건 저희한테 감사를 받아본 분들은 다 아시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만큼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업무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럼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네요. 예, 일단은 제가 파악한 것은 아마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바로 드릴게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에 관련해서 특혜가 있다라는 점이 제가 발견을 되고 있는데 감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19년 민선 7기 공약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이행을 위해서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마산권역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 사업 그리고 24시 로드킬 기동 처리반 신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면서 2년 이내에 사회적 기업 전환 이행을 선제 조건으로 이제 명시를 했는데요. 혹시 이것이 지방계약법 위반은 아니었는지 감사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감사는 지금 현재 마무리 수준 단계고요. 그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 18년 11월에 이제 문건을 오해가 있어서 문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18년 11월에 사람 중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19년 2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 관내 12개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고요. 워크숍을 실시한 결과 이 해당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 전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년 10월경에 담당 과장이 이 12개 폐기물 관련 12개 사업이 총 600억 규모인데 이 중에 12개에서 14개로 쪼개서 2개 약 100억 규모를 90억 규모를 늘려서 하기로 하고 자 이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12월 13일 공고하면서 입찰 조건에 고의로 유찰시킬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전환이라는 그 지계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입찰 공고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당연히 위반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는 해당 그 라이센스 허가를 득해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허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창원시에 어떤 사업을 위탁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12개를 14개로 쪼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이 12개의 권역을 14개로 억지로 분할을 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사업을 쪼갰다는 것이죠? 예, 기존의 창원시 생활 폐기물 관련은 12개 관내 600억 규모고요. 이 중에 2개를 더 추가해서 14개로 하고 사업비는 그대로. 사업비는 이제 2개를 추가하면서 83억, 그다음에 10억, 93억으로 이 2개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같지만 14개 권역으로 이렇게 분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권역에 대한 분리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일부를 떼와가지고 하나로 덩어리를 뭉쳐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생활 폐기물에는 폐가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동물 사체, 일반 쓰레기,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쓰레기가 아닌 건 다 생활 폐기물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는 12개 업체가 그 모든 생활 폐기물을 다 처리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2개 사업을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품, 그 다음에 24시 로드킬만 따로 떼서 별도의 사업을 만들었다는 의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 생활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필요할 것인데 그 기존의 차량과 인력을 통해서 잘 운행되던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생활 폐기물은 보통 주택단지 앞에 생활 폐기물 음식 쓰레기,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폐가전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지금은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거를 했다면 이 사업이 개설되면서 다 수거하지만 재활용품은 그냥 두고 가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사업을 별도로 무리하게 만든 거죠? 일단 저희가 그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11월에
당시 그 공약사항인 그 사람 중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당시 담당 과장이 19년도에 2월, 4월에 기존의 12개 업체와 워크숍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전환을 권고했으나 해당 그 업체에서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서 10월경에 이제 10월경에 두 개를 추가해서 사회적 기업 전환을 목적으로 이 두 개 면허가 없는 두 개 업체를 모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허를 주고 그 다음에 12월에 입찰 공고를 해서 유찰을 시킨 후 그 다음에 유찰을 시키자마자 12월 30일 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아주 전형적인 그 맞춤형 그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찰과 관련된 부분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기업을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의 우선 구매를 혜택을 주는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부분은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90억 상당의 대형 그 폐기물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생활 폐기물 관련 사업은 창원시의 사업을 위탁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 폐기물 업체가 생활 폐기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다양한 폐기물 라이센스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위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이 포기를 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재계약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구조를 좀 쪼개기 위해서 억지로든 어떻게든 간에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이 내용만 보면은 옳다 그렇다 양분의 의견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가 지금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신규 사업자를 허가를 내주는 과정입니다. 이 생활 폐기물 허가는 일정 기준,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 상태, 차량 보유 유무, 인권, 사람, 그 다음에 사무실, 다양한 어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정성 지표가 있을 텐데 그 지표만 통과하면은 허가는 다 주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창원시는 20년도에 4월에 총 이 신규 2개 사업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체 모집 공고를 냈는데 총 8개 업체가 모집 공고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를 이제 정량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만족했다면 이 허가를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희한하게 창원시는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8개 업체 중에 6개 업체를 떨어뜨리고 2개 업체만 허가를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선정평가위원회 그 평가 내용을 보니까 정량평가, 그러니까 기존에 갖추고 있는 시설의 여러 가지 정량평가 항목이 있었겠죠. 정량평가는 모두 다 4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 말은 모두 다 그 기본적인 항목은 충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업체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정성평가, 면접 점수를 주면서 이 2개 업체한테 면접 점수가 만점이 갖고는 몰표를 주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다 40점째 낮은 점수를 주면서 이 2개 업체만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해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 폐기물 용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면허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당초 19년 12월에 입찰 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면허가 있는 업체는 입찰을 참가하지 말아라. 면허가 없는 입찰에 참가하라라고 해서 8개 업체를 선정하고요. 이 8개 업체는 물론 당연히 실적도 없고 면허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는 업체를 뽑은 다음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이제 면허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는 누구나 다 그 자격 요건만 되면 자유롭게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이 선정이라는 그런 무면허 업체를 뽑아서 선정이라는 프로세스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 업체들을 하여금 뽑아서 11월 면허를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에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수 조건을 걸어서 유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업체와
그 수의계약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용역 입찰 공고가 12월 23일인가요? 24일 날 긴급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때 용역 입찰 공고 내용을 보니까 이행 조건으로 계약 후 2년 이내 사회적 기업 전환,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당시 창원시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반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그 2개 업체밖에 없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2개 업체한테 계약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나머지 6개 업체를 걸러내고 최종 입찰 과정에 유일하게 입찰 자격을 가진 업체로 만들어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꽃길을 만들어줬네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직원 아직도 부서에 있습니까?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했나요? 예, 일단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11월에 그 공약사항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그 14개 업체 중에 6개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 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업체들이 이제 불만이 생겨서 20년 11월에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 제보에 따라서 그 폐기물 업체에게 사회적 기업을 전환하거나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이런 것은 위법한 행위다라고 이제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만 유지를 하고 있고 3개 업체는 취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 전환을 약속을 하면서 기존에 1년, 2년 단위로 하던 계약을 3년이나 더 늘려줬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하게 만들어줬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감사 결과를 제가 최종 보고서를 봐야만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제 능력과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용역 기간에 있어서는 당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가 1년이다, 1년이 예. 맞다, 2년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기후환경국장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방으로 오시겠어요? 질문은 따로 안 드릴게요. 만약 혹시나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우선 아까 질의를 제가 총 2가지 정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그 창원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청년들의 해외 연수와 해외 그 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시의원의 역량 강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까 시장님이 뭐 교육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리 뭐 좋은 강사 데려와서 교육을 해봤자 잘 아시잖아요. 뭐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현장을 보고 경험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은 현격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사실 창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저렇게 조례 안에 시책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고요. 두 번째는 현지에 공무원들이 있어야만 우리 창원시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 마음 놓고 믿고 인턴십이나 프로그램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참여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상남도와 함께 운영을 한다면 그 경상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절반의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욕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답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생활 폐기물 관련 내용은 이 부서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계속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 관련 부서에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드릴 때에 가감 없이 숨김 없이 자료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해서 이 문제점을 더 이상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